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출전 법화경. 8월 23일 어너더 타임 출발합니다. 네,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너더 타임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을 좀 인용해봤어요. 여러분도 뜻은 다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인데 그러게요. 거자 필반. 제가 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죠. 아쉽지만은 일주일에 행복했던 어너더 타임의 진행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 한 1시간 10분? 아니죠. 1시간 40분 정도는 우리가 어너더 타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금요일 김일송쌤이 출연하시는 날이잖아요. 또 김일송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국민TV 안에서도 인기가 많으시고 또 늘 댓글도 달아주시고 우리 조합원들 분께도 인기가 많아서 김일송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너더 타임 진행하면서 참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되게 좋았고요. 뭐가 좋았냐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어너더 타임을 진행하면서 뭔가 좀 똑똑해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머릿속이 좀 꽉 채워진다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바빠서 못 들을 때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들은 일도 있었고, 또 그냥 청취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출연자와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더군다나 다들 너무 게스트가 좀 빵빵 하잖아요. 김민기 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교호 쌤도 그렇고, 또 이윤호 쌤도 그렇고, 또 박호선 쌤도 그렇고 오늘 출연해주시는 김일송 쌤도 그렇고 너무나 다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 제가 그냥 너무 잘 배우고 가고 쉬고 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너더 타임을 좋아하시는 것만큼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창걸 쌤만큼은 제가 또 살릴 순 없겠죠.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효진 PD만큼 또 제가 살릴 수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색다른 경험에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김효진 PD가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물론 저도 제 프로그램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누군가 대화하고 배우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지식은 쌓이고 이런 게 몸이 살찌는 게 아니라 머리가 살찌는, 뇌가 살찌는, 또 마음도 살찌는 그런 계기가 됐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퇴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지내실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낮에만 뵈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낮의 호흡과 저녁의 호흡이 다르다는 점도 오늘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 인사라고 계속 들으니까 씁쓸하네요. Another Time 좋았는데 말이죠. 오프닝 곡도 계속 한동안 생각날 것 같고. 음악들도 Another Time은 좀 다른 게 있어요. Another Time만의 뭐 특색이 있다고나 할까? 사실 좀 이게 음악 방송인데 팝송 위주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향수에 젖을 수 있었을 테고, 왜냐면은 과거에 LP판을 통해 들었던 그런 팝송들도 듣는 시간이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인기 있는 그런 팝송들로 틀어드리려고 또 박성재 PD와 얘기를 좀 하면서 또 했지만, 그러면서 새로운 노래도 알게 되고, 저 역시도 가요만 듣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팝송도 알게 되고, 어쨌든 한 주 동안 진행하면서 음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삶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제 지식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여러모로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일송쌤과 만나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얼른 만나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리고, 노래 듣고 와서 직접 김일송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금요일은 김일성쌤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댓글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Another Time, 이거 시간인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시간인이라고 쳤는데, 우리 시간인 김일성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제가 맨날 방청객 모드로 있다가 김일성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진짜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게 처음인가요, 저희는? 네,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한 건 처음이니까, 네.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김일성쌤 나오시면 늘 이번 주 연극 얘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예. 왜 기대하시냐고 묻긴 좀 뭐하지만. 네. 아니, 왜냐면은, 이게 주말에 좀 문화생활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김일성쌤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을만하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믿을만한 정보다 이런 거. 아, 예. 제가 잘해야 될 텐데요. 예. 마음에 부담이 오네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가지라고 드릴 말씀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공연. 예. 그러면 좀 얘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일단 제가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릴 공연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인데요. 예, 그 공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짤막하게 다른 공연 두 편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공연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공연이에요. 아가멤논. 예, 아가멤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였나요? 맞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아가멤논. 네. 나오지 않네요? 아, 그래요? 네. 아가메논이었나? 예전에 아무튼 그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해가지고 나왔었던 영화 같은데요. 네. 그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라기보다 아가멤논 이 작품은 그리스 비극인데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런 얘기 좋더라고요. 그리스 비극. 아, 그래요? 거. 네. 제가 나중에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네. 아가멤논이라고 장수라고 해야 되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장수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출정을 나갔어요. 근데 출정을 나갔다가 신의 사슴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원정을 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신탁으로 너의 딸을 제물로 바치면은 길을 네. 열어주겠다. 바닷길을 열어주겠다. 네. 해가지고, 딸을 죽이게 돼요. 딸을 제물 삼아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딸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한테 많은 군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군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 이걸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을 한 거였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모종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예. 남편을 이제 죽이려고 네. 모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죽이게 돼요. 예, 죽이게 돼서, 이게 테미스트라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독살하게 되는데, 이 연극 자체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연극이에요. 그 부인이 다른 정부와 네.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같이. 몰약해가지고 네. 남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게릴라 극장이라고 네. 예, 이따 다시 소개할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팀에서 운영하는 극장인데 거기서 공연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등장인물들이 일단 뭐 3명, 4명이 되잖아요. 네. 뭐 군사까지 치면은 수백만 명이 나와야겠지만 그렇진 않고 한 명의 여배우가 이걸 모노드라마로 공연을 합니다. 혼자서 네. 아버지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또 같이 이제 그 일을 모사하는 그 정부의 역할도 하고. 네. 예. 이런 우와, 연극이에요. 모노드라마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네. 나올지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연기 변신을 잘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뭐 이렇게 순간순간 목소리도 바꿔야 되고. 네. 외모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인물로 변해야 되는데 일단 그리스 비극이라서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연기 변신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네.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가멤논에게는 아가멤논의 입장이 있는 거고 클리테미니스트라에게는 또 자신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정부에게도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제가 잘 고려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배우가 한 배우를 소화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동시에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 배우로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사람들도 보기에 그게 또 어떤 관극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도 매력적인데 예. 그 혼자서 해내는 그걸 지켜보는 것 또한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올 작품 같아요. 예,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출연하시는 배우가 박성현 배우라고 저도 몰랐는데 15살 때부터 네. 극단 생활을 했다고 해요. 뭐 물론 그 이후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지만 네. 그 어린 나이에 연극이 좋다고 해서 했으니 벌써 한 25년 넘게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던 분이 연기를 하시니까 믿음도 가고요. 예. 역시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김희성 쌤이 보지 못했는데. 예. 믿을 만한 배우가 그래도 예, 하니까. 믿을 만한 배우고 이걸 이제 제작하는 곳이 극단 핫당세라고 해서 믿을 만한 작품들 많이 만드는 극단이라서요. 네. 또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믿고 보실 분 또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제가 몰랐더니 예. 어너더 타임에 출연하시는 우리 고정 게스트들 예를 예. 들어서 뭐 김민기 쌤이나 예. 김일성 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팬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많이들. 예. 저는 이제 네. 몇 분의 이제 그 고정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걸 쓰시는 닉네임? 분, 고정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한 분 계신 것 같던데요. 한 분 팬 누구예요? 닉네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가 좋아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숨어있는 팬분들이셔서 네. 예.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요. 숨어 계시니까 잘 못 찾아요. 워낙 꽁꽁 숨어 계시네. 예, 꽁꽁 숨어 계시고 자주 이름 바꾸시면 제가 잘 몰라요. 오늘 되게 표면 위로 많이들 등장하실 것 같아요. 예, 제발 그래주시면 좋을 텐데요. 예. 저는 모노드라마를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극을 모노드라마로 진행하는 연극을 김일송 쌤은 보신 거죠? 본 적 있으신 거죠? 그래도 꽤 많은 연극들이 모노드라마로 제작이 됐으니까요. 특히 여성 단독 주연의 모노드라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셨을 때 보통 어떠셨어요? 좀 몰입하기가 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배우가 하니까. 그게 아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몰입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노드라마를 할 정도면은 제작사에서도 이제 신인을 데리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관록 있는 배우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연기를 잘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막 몰입이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하긴 몰입이 안 된다면 모노드라마가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걸 텐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또 배우들이 워낙 또 잘해주시니까. 근데 제작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배우 개런티 면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수도 이것보다 뭐 더 좋지 않을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쁘지 그러게요. 않죠. 그러게요. 그런 점이 있구나. 아마 배우 없는 연극을 만들면 아주 좋겠네요. 아무튼. 다음 연극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은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연극인데요. 과학 연극이에요. 과학 연극이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사실들이 등장하는 연극이요. 오. 이런 또 분야의 연극은 거의 없어요. 모노드라마보다 더 없는 게 과학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도 그럴만한 게 극작가들이 웬만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건 과학 연극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적으로 어떤 뭐 사실 이야기한다거나 사실만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인 걸 소재로 하지만 우리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교수가 있어요. 여교수가 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순간에 학과장이 반려를 하는 거예요. 그 반려하는 이유가 약간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이라기보다는 학내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학교도 요즘에는 스폰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후원하는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반려를 하는데 뭐 그런 일은 꼭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필이면은 이 딸과 자신의 조교가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꼭 과학 얘기만 하기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사랑 얘기도 있고 젊은 남녀의 사랑도 있고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왜 얘랑 사귀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단자들이라고 해서 이 공연은 똑같이 22일에 시작을 해서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이 되는 공연인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환경 문제예요. 결국은 환경 문제요? 어떤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랑 반대되는 이게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발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기업이 그 학교를 후원하게 하고 있고 학과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이야기.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이라거나 뭐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언론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뭐 해서 광고라든지 광고도 있고 제2일보가 막 생각이 나네요. 이런 얘기하면 되나? 뭐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테니까. 네네.
아무튼 이런 연극이 있는데 여기에 연극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쟁쟁해요. 특히 가장 쟁쟁한 분이 서희숙 씨라고 하는 여배우분이신데 정말 잔뼈가 오래 굵으신 분이고 연극 연기 잘하시기로 소문난 배우분이 아까 네. 여교수로 출연을 하시고요. 남자 배우로는 류태호 씨라는 분이 출연하시는데 이분도 연기 굉장히 잘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네네. 변태 성욕자로 나왔던 분 한 분이 있어요. 향수기 전에 잡혔던. 아, 그래요? 예, 향수기 전에 잡혀가지고 막 팬티바람으로 막 이랬던 분 계시거든요. 아. 예, 그분이 여기에서 또 출연하고 계십니다. 예, 이 작품 최근작이에요. 몇 년도 작품이냐면 2002년, 2001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작품인데요. 잠시만요. 네. 이단자들, 과학. 예. 와. 좀, 아이들과도 함께 볼 수 있겠네요, 과학. 과학 얘기가 뭐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과학 얘기가 주는 아니고, 과학 얘기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블랙 코미디도 있어서, 예,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언제 이거 초연됐는지 지금 잠시 못 찾겠어요. 네네. 예, 그거는 나중에 예, 찾는 걸로 할까요? 직접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네. 이 작품 아무튼 초연되면서 이브닝 스탠다드 어워드 최우수 희곡상까지 받았으니까, 최우수 희곡상이니까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겠죠? 네. 예, 그 힘을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탄탄한 출연진, 그리고 또 연출하시는 박혜선 연출님도 굉장히 연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예. 우리 김일성 쌤의 말을 또 한번 믿는 우리 청취자들 예. 이 연극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공연은 사실 네. 아직 본 게 아니라서 공연 전이라서 네. 예, 조금 제가 그 말한 것들 중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양해 해드릴게요. 뭐 이런 아, 느낌 팍팍 듭니다. 제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네, 오늘 공연 얘기는 이렇게 들어봤고요. 예. 저희 이 다음에 또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해서 네. 진짜 이 계절에 어울리는 왠지 이 습한 날씨. 네네. 그리고 왠지 제목도 좀 가을이 다가올 듯한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의 느낌이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은 진짜 가을 이렇게 좀 낙엽도 날릴 것 같고. 아니 가을의 문턱으로 가는 길에. 그건 혹시 전차에 방점을 찍으신 느낌인가요? 그런가 봐요. 저는 왠지 욕망이라고 하면 그럼 좀 점액질의 뜨겁네요. 느낌이 들잖아요. 끈적끈적한 욕망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습도도 높고 이 끈적끈적한 날씨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예.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만나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예. 네, 오늘은 어떤 게스트들 나오셨어요? 오늘은 지금 영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출연하시고 계신 배우분들 두 분 출연하셨는데요. 네. 예. 먼저 블랑쉬라는 역할로 출연 중이신 김소희 배우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스탠리 역할로 출연 중이신 이승헌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예.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요? 네, 저 외국 배우 닮은 것 같은데. 외국 배우분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떤 배우요? 기억이 안 나요. 좀 외국 배우는 아니고요. 네. 예. 유호승 씨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진짜 그렇다. 예. 존 말코비치 좀 닮았어요. 그것도 그렇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소희 선배밖에 없어요. 눈이. 네, 눈하고 여기 골격이. 예. 닮았어요. 광대뼈 있는 쪽에. 그러니까 보통 동양 사람들과 다르게 눈이 이렇게 많이 쏙 들어가셨죠? 네. 예. 맞아요. 예. 맞아. 제가 또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예. 네. 배우, 누구 닮았다는, 원래 연극 배우신데, 누구 닮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네요. 예. 두 분은 그러면,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이신 거죠? 남녀. 예, 두 분이 주인공이세요. 와, 예.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 먼저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아마 제목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맞아. 예.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찾아봤더니 51년도에 비비안 리 그리고 말론 블란도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로 한번 제작이 됐고요. 네. 95년도에도 또 한번 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제시카 랭, 알렉 볼드윈 이렇게 두 명이서 출연을 해서 이미 영화가 됐었고요. 국내에서도 연극은 자주 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희당 거리패라고 하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 자체도 사실 작년에 한번 공연이 됐었던 작품이고요. 이번에 네. 다시 합니다. 예.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지금 같은 계절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영화를 못 봐서 예. 간단한 맞아요. 줄거리도 소개해 주시면은 저 같은 예. 청취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우리 여배우님께 들으면 안 될까요? 예. 그게 낫겠네요. 제가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해주세요. 네, 배경은 뉴올리언즈라는 미국의 아주 더운 곳. 지금 저희 우리나라 이 온도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아주 폭염이 있는 아주 더운 지방에 사는 스텔라와 스탠리 부부 집에 스텔라의 언니인 블랑쉬가 찾아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블랑쉬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잘 살았던 근데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왔는데 와서 이제 스텔라 집에 얹혀 사는 거죠. 얹혀 살면서도 얹혀 사는 티를 전혀 안 내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스탠리가 폴란드 출신이고 이제 좀 하급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네. 것 때문에 계속 약간씩 무시하고 스탠리는 그런 블랑쉬를 못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허영과 가식 이런 걸 막 벗겨내고 블랑쉬 그걸 안 벗겨지려고 계속 하다가 이 동네에 또 이웃집 총각이 있어요. 아주 순진한 미치라는 총각이 있는데 블랑쉬는 계속 고고한 척 하는데 이 미치라는 아주 착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순간 스탠리가 그 모든 걸 다 이 블랑쉬의 아주 추악했던 과거 이런 그런 아주 막장 드라마요. 어떤 식으로 보면 내용만으로 보자면 17세 소년과의 어떤 교사였는데 이 여자는 교사였는데 소년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 연문도 있었고 그때가 전 남편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다 까발기면서 이제 미치와의 이게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스탠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스탠리 입장에서 보는 이 줄거리 뭔가? 예.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작품에서는 스탠리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가부장적이고 예. 그런 남자로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연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니에요. 단지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예.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인 게. 입장이 이렇게 막 다른데요? 아니, 나쁜 남자인 게,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네. 스탠리가, 블랑쉬가 완전히 이제 미치에게까지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바닥이 돼서 정신이 확 나갔을 때, 술 취한 김에 이 여자를 동생이랑 같이 쓰던 침대 위에서
바로 이 여자를 겁탈을 해서 나쁜 남자인데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네. 지금 표정 굉장히 멋져가 하고 계세요. 이게 좀 글쩍글쩍 하시는 것 같은데 나쁜 남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 도중이었어요. 예. 입장을 조금 더 계속 들어보죠. 이거 말을 못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나쁜 남자가 아닌 거는 아닌데요. 예. 좀 방법이 잘못된 것 뿐이죠. 근데 관객분들이 의외로 스탠리한테 굉장히 동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지키려고 하니까. 가정을.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언니가 참 염치가 없어요. 눈치도 없고. 참 남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만한 짓들을 많이 해요. 거짓말도 곧잘하고. 약간. 그러니까 하지만 그 모든 건 다 변명이고요. 결정적인 그런 폭력의 행사 때문에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스탠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많죠. 왜냐하면 어디선가 누군가 와서 계속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집도 아니면 자기 집인 양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계속되다가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꼴불견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에 같이 피곤해. 계속 잘난 체하고 막 예쁜 체역하고 막 이런 생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안 맞는. 그래서 이 블랑시가 봤을 때는 스탠리가 너무 짐승 같고 교양도 없고 이렇고 스탠리가 봤을 때는 너무 가식적이고 허위에 가득 차 있고 허영에 들떠 있고 환상에 들떠 있고 이런 안 맞는 사람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랑시는 사실은 환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상에 젖어 사는 꿈, 그다음에 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예술 이런 좀 비현실적인 환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탠리는 현실. 이 남자가 재밌는 게 스텔라라는 동생은 돈 계산을 안 해요. 이 남자가 돈 관리를 다 해요. 아주 말론 브란도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짐승적인 것만 느낌만 갖고 있지만 사실은 돈 계산도 이 남자가 다 하고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다 챙기는 그런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언니가 와서 돈도 안 내고 계속 얹혀 살면서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눈에 가시.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살짝 막장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런 코드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얘기 쑥 빠져들었잖아요, 지금. 눈빛이 나쁜 남자네, 막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얘기들 중에 막장이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뭐 고전 설화나 이런 것도 막장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거의 막장이죠. 막장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 신화 다 셰익스피어 극도 그렇죠. 막장이 살아남는군요. 그러게요. 근데 막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사유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어떤 생각을 던져주느냐, 아니면 막장으로 끝나느냐,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남는 막장이냐, 그렇죠. 사라지는 막장이냐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작품을 수요일에 보고 왔는데, 보셨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스탠리는 폴란드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이라서 아마 그 높은 이런 계급에 올라가지 못했었고 이민자로서의 서름도 있었겠고 거기서 이제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인 있네요. 인물. 그리고 그 블랑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레임이 블랑시 디 부아죠. 그게 이제 불어인데 흰 숲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 대사에서는 봄철 같은이라고 했었나요? 봄날의 과수원 같은 봄날의 과수원 같은 하얀 숲을 뜻한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흰숲이라는 게 언뜻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더니 이게 겨울숲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은 생활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과거도 덮고. 그러니까 이 블랑슈 같은 여자는 그 흰눈이 내린 그 상태의 숲 있죠. 내 과거에 좀 문란했던 과거라거나 이런 걸 좀 다 덮고 이 상태로만 있고 이 상태로만 보여지길 원하는 여자? 약간 그렇게 그렇죠. 계속 씻어요. 이 블랑시는 중간중간 계속 목욕을 아주 뜨거운 물에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계속 씻어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계속 씻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얀 옷을
많이 있고 뭔가 좀 깨끗해지고 그런 자기가 원래 살고 싶었던 모습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어떤 네. 생각 속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고 스탠리는 그 뜨거운 기분을 못 견디는 뜨거워서 세수도 못 하겠고 목욕탕만 들어가기만 해도 뜨거우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그런 게 계속 대비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옷도 훌렁훌렁 벗고 다니시고. 그렇지 뜨거운 않아도 더운 남자. 곳인데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예, 우리나라랑 좀 그런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예, 네. 뭐 틈만 나면 뜨거운 물로 씻어대니까. 예. 근데 겨울 표현해주신 게 저도 얘기로만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봄이 되고 싶어하는 사실은 겨울 여자인 게 아닐까요? 뭔가 덮여져 있고 싶어 하는. 예. 저 그런 느낌. 포스터도 봤는데. 예. 너무 멋있죠? 네, 멋있어요. 네. 예. 우리 저랑 안 닮았죠? 아니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김소희 배우님께서 예.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검정색 배경에 또 핑크색 글씨에 딱 보이는 게 그 제목하고 우리 김소희 배우님 얼굴만 보이거든요. 네. 그럼 찍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연극 대신에? 아주 여러 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 여러 장 중에 네. 명동 예술극장에 선택한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 연희당그룹의 극단에서 다른 극장을 빌려서 이제 할 때는 네. 다른 포스터였는데 아. 명동 예술극장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느낌이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이 포스터를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가 봐요. 뭐 네, 멋있어. 그런 게 멋있어. 제가 봐도 좋아요. 예. 네, 멋져요. 소녀 감성. 예, 저희 그 예술 감독님이신 이윤택 선생님께서는 저번 포스터 사진이 좋지 않아? 이러셨거든요. 네. 약간 이건 이제 좀 아련하고 조금 네. 뭔가 약간 탈색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포스터 저 여자 인증했네요. 네. 이승원 배우님이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게요. 예. 이 나쁜 남자로 이렇게 갑자기 좀 찍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주인공이잖아요. 네. 축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축 중 하나시잖아요. 악의 죽을 산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연극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공연하시는 건데 그 배우분들 두 분께서 역할을 동일하게 하시는 건가요? 쭉 이어서? 예. 배우가 네. 바뀌지 않고요. 그때 좀 여성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너무 여성 위주로 물어보나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저한테 물으신 거. 네네. 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반응 많았을 것 같아요. 한편 남성분들은 이해도 할 수 있겠죠. 남성분들이 더 현실적인 분이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중에 모니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관객 평이라든지 뭐 리뷰라든지 라는 것을 어떤 게 뭐 올라왔다 그러면은 전혀 안 보는 건 아닌데 찾아서 보거나 그렇게 신경을 쓴다거나 별로 그런 편은 아니에요. 예. 별로 그런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 주위에 지인들 중에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연을 보고 나서 코멘트를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마치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험 본 다음날 시험 잘 봤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예. 확 이해가 되네요. 누가 공연 보고 왔으면은 야, 그 공연 재미있었어? 이렇게 잘 안 물어보거든요. 또 우리 세계에서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굳이 물어본다 하더라도 작품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예. 배우들은 좋았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예.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소감이라든지 의견을 그렇게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피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많아요. 저하고 예.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괜한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도 근데 어떤 평을 봤어요. 블로그에 올라온 네네네. 걸 봤는데요. 공연 내내 불편했대요. 저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 배역을 그러니까 잘 소화해놨다는. 맞아. 저 남자가 맞아. 너무 싫었다는 거죠. 예. 어떤 관객들은 올라가서 한 방 때려주고 싶었다. 네, 그런 거 있고, 실제로 저희 극단 버전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스텔라가 이제
한복 먹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이 중년 환호하신 거 관객들 아니에요? 여성 박수가 관객들이 터져나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속이 잘 시원하다. 이렇게 예. 그렇게 좀 뭐랄까 이 한쪽에서 계속 그 현실의 어떤 거 이제 현실을 직시해라. 네네네. 사실 이런 아주 그런 비루한 현실이죠. 그런 걸 막 보라고 하는 스탠리의 어떤 방법,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랑시한테 저한테 많이 동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스탠리가 아주 그런 센 악역을 담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와 저건 너무 심하다. 근데 사실은 너무 심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심한 일들이. 더 심하죠. 예. 네, 그런 뭐 우리 사랑과 전쟁 그런 예. TV 보면은 네네. 야 저런 게 어딨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저건 너무 TV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그 제작진들의 얘기는 원래는 더 심한데 TV에 내보내기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상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연극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좀 해소하는 쾌감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년 여성분들의 박수처럼. 네, 네. 근데 그만큼 연기를 잘해주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김일성 쌤 말씀대로.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막 네.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신가요? 몰입도가 높아서. 아니요, 그만큼 그렇진 연기를 않아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없으시구나. 제 성향 자체가 그렇게 폭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 뭐, 역할을 맡았을 예. 뿐.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폭력성을 여쭤본다기보다 뭔가 좀 마음이 뭐 우울해진다든지 그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경우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근데 연기에 마론 집중하다 브란도가 보면, 예전에 네.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예. 이게 이 작품이 영화되기 전에도 엘리아 카잔이라는 연출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초연 배우들이 그대로 굉장히 장기 공연을 했었대요. 장기 공연을 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같으면은 매일 한 여자를 강간하고 매일 한 여자를 폭행하면 행복하겠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일 그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 게 공연 시작했다고 딱 해서 딱 그 인물이 되고 네네. 공연 딱 끝났다고 딱 나올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공연의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거가 많이 일상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한동안 것 이렇게 같아요. 좀.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원래 성격도 좀 남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홈모스 같은 데도 있고 조금 직선적이고 이런데 제가 어떤 제스처 중에 뺨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일은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 이런 거. 작년에 이 공연을 하면서 어느덧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꿈의 여자처럼. 앉는 자세도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라고 하는 건 선머스마처럼 이렇게 다리 벌리시고, 예.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짓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나 목소리나 이런 게 갑자기 네. 이 뭐지? 이렇게 여성적으로. 보이는. 예. 네, 그렇게 약간 바뀌는 그런 지점이 배우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배운 거 아닌가. 우린 그냥 늘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연극 보고 나면 내가 몰입해서 보는 만큼 배우들도 거기서 좀 헤어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몰입도가 배우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 관객보다는. 네, 예. 그렇겠죠. 예.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그럼 살짝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감사합니다, 김일승 쌤. 아니, 별 말씀이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연극이 실제로는 영화로 먼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51년도에. 영화로 먼저 알려진. 국내는 그렇게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연극으로. 그래서 예. 총 855회를 했다 그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첫 해, 그때는 이제 비비안 리가 아니라 제시카 텐디라는 예. 드라이빙 미스테이지인가? 거기 나온 배우가 아닌가? 그 할머니 네네네. 배우, 예. 그 배우가 47년인가에 이제 초연을 했는데 네. 첫 회 공연을 끝내고 30분 동안의 박수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엘리아 카잔이 연극 연출가이기도 했으니까 그 연출이 작품을 이제 연출해서 이제 연극으로 올렸는데 그게 너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캐스팅 그대로 해서 비비안니만 바꿔서.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외적인 이미지 때문이었다고 해요. 비비안니가 좀 더 그거에 약간 더 맞으니까. 그래서 제시카 댄디만 바꿔서 그 나머지 스탠리, 스텔라, 미치는 다 그대로 영화로 해서 에리아 카잔이 이제 영화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화로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화로 그렇죠. 들어와서 예. 유명해진 작품이 이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죠. 예. 배우 두 분도 그러면 영화를 보셨을 텐데. 네. 네, 봤죠. 저희는 어릴 때도 봤고, 음. 예, 이 공연 하기 전에도 봤고, 한다고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영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년도 작품이 하나 있고 95년도 작품이 있는데 약간 네.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예. 95년도 작품은 테니시 윌리엄스의 원작 그대로를 거의 네. 갖고 해요. 그런데 51년도는 엘리아 카잔이라는 사람이 조금 약간의 각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색된 것에 약간 없어진 부분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첨가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엘리아 카잔이 약간 바꿨고 카메라도 조금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카메라 워킹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갑자기 각도 이렇게 올린다거나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극적이기도 하고 51년도 작품이 그러면서도 되게 모던해요. 그래서 훨씬 박진감 넘치고 재밌고 저희는 이제 95년도 작품도 봤는데 95년도 작품은 자막이 없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테네시 윌리엄스 대본을 그대로 해요. 근데 거의 이제 BBC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대로 하는데 BBC 같다는 건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네, BBC에서 만드는 그 뭐 셰익스피어 작품들 있잖아요. 네, 아, 예.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보다 51년도 작품이 훨씬 더 지금 우리의 감성에도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희는 보고 난 다음에. 네. 와,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전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제 하면서 제시카 랭을 모델 삼을 수도 있고 비비안 리를 모델 삼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알렉 볼드윈을 뭐 롤 모델 삼아서 연기하실 수도 있고 말론 블란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비비안 리를 모델로 삼기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비비안 리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미지, 정말 상류층이 바람관계 사라지다가 이어지는 상류층인데 탁 몰락한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 예.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제시카 랭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욕망이나 이름의 전차를 할 때 이 시기에 작년에 할 때 우리 극단이 예. 그리고 내가 혹은 이승원 배우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관객들한테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걸 하는지를 예.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한다면 어떤 것이 과연 관객들한테 뭔가 새롭거나 적어도 어떤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욕망이라는 이름에서 영화를 봤을 때 네. 굉장히 특별한 한 인물 블랑쉐라는 인물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처음 작품을 할 때 과연 정말 특별한 한 인간이 가진 특별한 비극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관객에게 뭘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망설여지기도 했었어요. 예. 한 특별한 개인의 한 특별한 비극을 보여준다고 관객들이 거기서 뭘 공감할 수 있을까라든가 이런 보편적이지 않아. 네, 예. 그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비비안이가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미모를 갖고 있고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네. 언니 동생한테 얹혀 사는 언니 예. 그런데 좀 눈치도 없고 잘난 체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옆에서 보면 이러죠.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수근수근.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자기의 이 옷에 편입시키지 않고 귀찮으니까. 성가시고, 좀, 잘난 체 하면 꼴 보기 싫고, 약간 이런 꼴불견.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을 과연 정말로 소외시킬 만한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하여튼 생각 때문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좀 골치 아픈, 딴 사람들한테 골치 아픈 사람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소외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을 뭔가, 그 사람들한테 억울하면서 좀 들려주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던 그 이야기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요새 재밌는 게, 관객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네. 우리 할머니 생각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블랑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제가 공연하는 거에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해요, 요새는. 우리 내가 아는 누구 생각났어. 라든가, 블랑시. 네. 근데 전에 욕망의 레노이 전차를 보면서 그 블랑시 역할을 보면서 내 주변에 누가 생각나. 이런 얘기를 잘 들은 적이 없었는데. 네. 우리 외할머니 생각났어. 이런 경우도 있고. 내 주변에 블랑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은 알겠는데, 좀 더 그 사람의 이게 강도가 강해지면 난 자꾸 스탠리가 되는 걸 느낀다. 이런 식의 공감? 네. 처음에는 스텔라 정도 가다가 내가 점점 스탠리가 되어가는 걸 느낀다. 인간이란 것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사는 것인가. 이런 어떤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식의 모델을 조금 잡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승원 배우님께서는? 네. 말론 브란도나 알렉 볼드윈이나 다 제가 다가가기 힘든 배우죠. 절대적으로요. 근데 저는 엘리아 카자니 감독한 작품을 정확하진 않은데 91년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드라마 센터를 다녔어요. 서울예전 남산에 있을 때 바로 저희 학교 바로 길 건너에 영화진흥공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저희 나라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는 다 시사회를 거쳐갔었죠. 네, 그 영화진흥공사 지하에 영상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이제 비디오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봤어요. 그 전에 그 작품을 접하고 났을 때 그 전에 알고 있던 말론 브란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요. 어떻게 다른 이미지였나요? 제가 지금 이 스탠리라는 인물을 만나보니까, 말론 브란도가 했던 역할은 너무나 섹시해요.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스탠리는 너무나 섹시하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남자는. 알렉 볼드윈도 꽤 섹시할 텐데. 그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살이 띠룩띠룩 쪄가지고요. 배가 나온 정말 친숙한 옆집 아저씨처럼 나와요. 예. 네. 이해가 되네요, 예. 네. 말론 브란도가 사실 굉장히 동경하는 배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닮고 싶은 배우가 있지만, 사실은 말론 브란도는 제가 굉장히 동경을 하지만 닮고 싶은 배우는 아닙니다. 예, 연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집중적인 배우, 스타일이 강한 배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도 몇 가지 있겠지만 다른 배우들이 같이 연기하기 굉장히 힘들어했다거나 아니면 제작자들이라든지 감독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군요. 제 1순위라고 꽂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러블이 많았던 배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서는 엄청난 흡입력을 발휘하죠. 네, 그래서 배우 자체로는 매력적이고 동경할 만하지만 제 연기 스타일에 있어서 롤 모델로 삼고 싶지는 않은 배우예요, 사실은. 그러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배우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오히려 알파치노를 좋아해요. 알파치노나 지금 현재 이제 스크린에 많이 나오는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나 예. 근데 이승원 배우의 스탠리가 물론 제가 연기하는 블랑시도 비비안이나 제시카 랭이랑 좀 다른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곳에 있는 좀 평범한데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게 있다면 이승원 배우가 연기하는 스탠리도 상당히 그래요.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처럼 특별히 좀 섹시하고 특별히 근육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계산 빨리 하고 이거 뭐 이렇게 근데 대사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섹시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뭐
언니 물건을 막 들추면서 이거 감정사한테 물어볼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니가 니네 동생 재산까지 다 해치워 먹었어.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좋게 말해서 현실적이죠. 좀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쪼잔해요. 예, 쪼잔하고 짠돌이 돈도 자기가 다 갖고 있고 부인한테 자기가 생활비 주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저희 그 작품, 지금 작품 같은 경우 그런 면을 아주 많이 살린. 그래서, 저런 남자 있어. 이런 면들이 아마 많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틀어지고 소통을 안 하다 보면 점점 잔인한 수준까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면이 아주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명동에서 프로그램에 이제 공부할 거리들을 막 넣어놨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테네시 윌리엄스를 주로 많이 연구했던 유명한 그 학자가 쓴 그 스탠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마론 브라더가 했던 그런 면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야성적인 남성미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거칠고 무식한 파시즘의 그냥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학자가 있어요. 그런 의견을 낸. 원래 테네시 윌리엄스가 썼을 때 그렇게 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그럼 저희는 조금 약간 그런 좀 거칠고 폭력적이고. 네. 그런 현실적이고 그런 어떤 뭐랄까. 소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넌 왜 달라. 이렇게 막 때려부시는 그런 식의 인물로 조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화와는? 모델이 많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인물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제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롤 모델을 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질문의 수준이 낮지 않았나.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또 염두에 둬야 할 게 과연 어떤 캐릭터가 요즘 시대의 관객들한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하고 그렇게 핸섬하거나 그렇지도 않고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 관객들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들이 그런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얻은 것들은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저기서 이제 미세하게 바뀐 어떤 호흡이 저기서 뭔가 거리가 있구나. 저걸 이제 우린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저 지점이 뭔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저기를 좀 더 첨예하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걸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도 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다가 비비안이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예민함을 표현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주 교과서적인 연기를 해요. 비비안이는 정말 거의.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좀 더 촘촘하게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꼭 롤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아주 좋은 그게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제가 배우 경력이 20년이시죠. 소희 배우님이, 김민다님. 그리고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네, 저도 지금 입단한 지가 거의 1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롤 모델이 필요 없고 누군가에겐 지금 롤 모델이 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얘기 잠깐 바꾸면은 이제 두 분이 명동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 출연하고 계신데 두 분은 또 연희단 거리패라고 하는 정말 요즘에 찾아보기 드문 극단에서 대표님이시고 배우장님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연희단 거리패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극단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었다면은 지금은 따로 또 같이 공연할 때 모였다가 해체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한 건가요? U2 정도? U3 정도? 하기에 공동체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숙식하시고. 네. 저희는 그냥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환경 공동체 이런 공동체 저희 연극 공동체 연극 공동체로 같이 저희가 이제 밀양에 집이 있고 네. 밀양에 연습실이 있고 극장도 있어요. 그 밀양 연구촌 안에 한 5개 정도 되는 극장이 있고요. 그래서 작은 극장부터 야외 극장, 큰 극장 1000석, 뭐 500석, 200석, 150석 이런 극장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주말마다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밀양 연극촌이라는 데 주 본거지를 두고 있고 서울에도 이제 극장이 있어요. 게릴라 극장이라고. 제목 재밌죠. 게릴라 극장. 네. 네.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왜 게릴라 극장인지. 게릴라 극장은 원래 저희 그 꼭두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희단 거리패인데 사실 패거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연희단 패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애칭이고요. 네. 패거리를 짓는 건 맞으니까 저희는 연극을 할 때 패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패거리들이 모여서 이제 밀양이 있는 셈이고요. 근데 저희 이제 패거리의 꼭두새이신 이윤택 선생님께서 별명이 문화 게릴라세요. 90년대 이제 원래 이제 실황 문학 쪽에 계시다가 이제 활동하시는 연극이나 다른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굉장히 좀 목소리가 아주 크시고, 네. 그걸 좀 서슴없이 팍팍 터트리시고, 그리고 바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이러셨었기 때문인지 하여튼, 문화게릴라는 애칭이 있으세요. 별명이세요. 그래서. 그걸 기영도 시인이 붙여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영도 시인이 문화게릴라 이윤택 이렇게 네. 붙여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의 애칭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서울에 극장을 내면서 어떤 게 좋을까? 게릴라다. 우리가 서울에서 계속 집을 짓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예, 게릴라. 그래서 서울 연극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게릴라적으로 팍 좀 뭔가 이렇게 신선한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올리자 뭐 이런 의미에서 게릴라 극장이 있고 또 이제 원래 부산의 가마골 소극장이라고 저희를 태어나게 한 원래 창단하게 한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은 지금 현재 밀양으로 옮겨져 있고 이렇게 극장들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통 연극을 한다라는 어떤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좀 특이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연극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극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명동에 지금 저희 극단 이름으로 네.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명동에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라서 명동은 굉장히 지금 크고 아름답고 게릴라스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굉장히 제도권의 중심에 있는 극장에 저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는 의미가 꼭 네. 계속 게릴라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이건 간에 뭔가 신선한 어떤 것을 던져주는 거였기 때문에 명동에서 우리 작품이 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욕망의 에르면차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리듬도 훨씬 빠르고 좀 사실적이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공연이 되는데 조금 명동이라 그러면 좀 보수적이고 좀 그런 명동예술극장 그러면 정말 그런 곳에서 저희를 와서 좀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하려는 시도를 좀 같이 소통하려고 하시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 굉장히 반갑게 올라왔어요. 저희는 조금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그런 게릴라적인 그런 성격의 극단이고요. 밀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고 서울에 올라와도 같이 먹고 자고 밥 해 먹고 네. 뭐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니까 좀 더 연극하실 때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연극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스타일을 잘 알고 그렇죠. 서로를 잘 아니까 네. 그냥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승원 배우님은 또 거기에서 배우장님이신데 네. 이승원 배우가 이제 저는 이제 극단 대표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다면 이승원 배우는 이제 배우들 훈련시키고 무서운 분이죠. 또 이제 그런 이런 거를 총해서 맡고 있죠. 이승원 배우랑 저랑이 그러니까 거의 16년을 같이 한 거죠. 저희가 공동체이다 보니까. 네. 무서움을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괜히 제가 이렇게 좀 깨갱하게 되는데요. 아니, 저도 예측이긴 하지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후배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무서움을 담당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시죠, 후배분들이. 네. 근데 말씀 안 하고 계시면 그냥 알아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면 그렇고 그죠? 말씀을 하면 무섭지 않아요.
매력이 팡팡 터지나 보다 말씀하실 때. 네, 아주 귀엽습니다. 아니, 무서움을 담당한다기보다도요. 네. 뭐 규율 담당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배우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새내기들한테 저희 극단의 메소드를 전수해 주는 거죠. 제가 먼저 익힌, 제가 더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더 먼저 경험하고 습득했던 거를 후배들한테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전수해 주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김소희 선배님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직함을 하나 얹어준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하시다. 이승원 배우 같은 경우는 신체 연기에 있어서 아주 좀 신체 연기요? 네, 신체로 뭔가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이것도 라디오라서 아쉽네요. 네, 정말 아쉽네요.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라디오에서. 네. 아니, 이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희 선배님, 김소희 선배님은 또 저희 극단에서 화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정확한 딕션과 아주 버라이어티한 발성의 소유자세요. 그런가요? 다른 발성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보신 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박하죠. 투박하고 좀 이렇게 모노톤이고, 저는 몸의 움직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이 연극을 처음 수학하기 시작할 때부터 왜 예전에 한번 이 명상록 그래가지고 라즈니 씨라든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배꼽이라든지 그러면서 뭐 필요 없는 말을 왜 하지 뭐 그러면서 이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사고에 참 많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꼭 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극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침묵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야지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움직임의 어떤 다양한 형식의 움직임의 연기를 가르치거나 뭐 가르치는 데도 많고 외국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신체 연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연희단 거리패 특유의 연기 방법들이 있어요. 그 이윤택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밑에서 좀 조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화술을 주로 담당하고 신체를 주로 이제 후배들이랑 하고 또 저희 극단에 김미숙 배우라고 또 이제 배우가 있는데 김미숙 배우는 우리 전통과 관련된 뭐 판소리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그쪽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진 거고 그렇게 나눠진 데는 각자 이제 조금 그쪽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특화돼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희는 그런 훈련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거의 상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희단 거리패 이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름에 뭐 뜻 같은 게 있을까요? 연희단 거리패? 네, 연희를 하면서 전 세계의 거리를 돌아다니겠다는. 그것도 역시 게릴라성이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꼭 거리에서만은 아니지만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는 꼭 극장 공간만이 아닌 극장 공간의 개념을 넓히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유랑극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표방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느 날은 저희가 5개씩 공연하는 날도 있어요. 서울, 부산, 지방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오늘 공연 5개야 뭐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심지어 어떤 때 많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일주일에 5일 연습 2시부터 6시까지 연습해서 2달 연습해서 공연 올리고 이런 시스템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오전에는 춘향전을 연습했으면 오후에는 햄릿을 연습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옛날에 갈매기라는 체홉의 갈매기를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갈매기라는 작품을 이제 다른 외부에 계시는 연출 선생님이 작품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하루에 2타임씩 오전 오후를
갈매기 연습하다 보면 예. 같은 작품을 2번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 딴 거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우리 5구를 연습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굉장히 시간별로 쪼개서 연습하는 편이에요. 예. 저희 또 다시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살짝 넘어가서 예. 저기 앞에 놓여져 있는 예. 이거 팜플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른 것보다 프로그램북.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훨씬 두껍진 않지만 네. 안에 있는 컨텐츠 자체는 공부를 시키는 컨텐츠예요. 예. 읽으면은 공부가 되는. 그러면은 연극을 보기 전에 좀 이런 점들을 알아보고 보면은 훨씬 더 보는데 재미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연극을 보기 전에 꼭 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고, 연극을 보기 전에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혹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난 좀 더 깊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알고 싶다라든가 하면, 네. 좀 더 공부하셔도 되고요. 사실 연극은 그냥 오시면, 네. 느낀 됩니다. 대로. 네. 여기 연희당 거리패에 대해 설명도 나와 있고, 예. 제가 좀 책을 보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아니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휴가 책을 기간이 드리고 있어서. 갈 테니까. 네, 제가 봐도 네. 되나요? 네, 그럼 제가 보고 또 네. 저희 프로그램 나갈 때 댓글도 달고 그럴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는 분들 있으면 네. 달아드릴게요. 제가 예. 공부해서. 네. 공연을 보러 오십시오. 네. 그러게. 예.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연 보러 오라고 하셨는데 네. 공연 날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언제 제가 공연이 찾아봤더니 예. 네. 한 일주일 전쯤부터 공연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공연 중에 있고 9월 1일, 9월 3일, 9월 1일인가요? 예, 9월 1일 날 1일까지 끝납니다. 네. 예, 공연이 되고 있죠. 9월 1일까지. 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공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보가 있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찾아보면서, 이 공연 보러 가야겠다. 막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연 정보를 얻으려면 이 방송을 들어야 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이 시간에 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듣게 됐으니까, 딸이랑 보러 가야지. 뭐 이런 분 또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딸이요? 네, 딸. 보니까 만 예. 14세에 관람가 하던데요? 예. 그쵸? 예, 이게 사실은 연극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고전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거의 고전 취급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친구랑 딸이랑 엄마랑 같이 보셔도 좋은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그 대사가 아주 주옥 같아요. 테네시 윌리엄스가 워낙 그 명작가이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을 음미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주옥 같은 대사들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네, 이승원 배우께서 먼저 예. 하시죠. 이거 몸으로 더 보면 좋은데, 그쵸? 그러게 이게 네. 참 신체, 신체 언어에 네. 능하신 분이신데. 제가 옆에서 중계를 할까요? 네,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니, 솔직히 제가 느끼는 주옥 같은 대사는 스탠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배우분께 주옥 같았나요? 네,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은데요. 예. 그 프로그램에도 물론 있는 말이긴 한데 네. 유랑 씨가 모든 게 그 미치가 자신이 너무나 여러 남자들을 전전했던 그런 과거를 들추어내고 모든 걸 들추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상징물처럼 그냥 알전구를 못 견뎌요. 그냥 벗겨져 있는 거. 거기에 뭔가 계속 가리고 갓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알전구가 팍 미치에 의해서 그 벗겨져 있던 게 탁 들춰내고 알전구 아래 있고 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난 그 미치가 현실적이 되자고 얘기를 하면 이 블랑시가 난 현실은 싫어요. 마법을 원해요. 난 일부러 거짓을 말해요. 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아주 분명한 철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실이라는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의 사실 말고 사실이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의 창조자죠. 어떻게 보면 예술가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고요. 또 뭐, 다시 난 쉬고 싶어. 다시 조용히 숨 쉬고 싶어. 하는데 스탠리가 스텔라! 하고 딱 끼어들어오는 장면이라든가, 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구나. 라든가 스텔라한테. 장님이 예. 장님을 인도하는구나. 이러면서 뭐 길을 간다든가. 이런 어떤 대사들이 아주 재미있는 대사들이 많아요. 그 밖에도. 예. 정말 연극을 보러 가야 할 매력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셔서 네. 노골적으로 또 연극 보러 오시라고 얘기하실 시간을 또 저희가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늘 드렸죠? 예, 맞아요. 네. 예. 그 노골적으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왕이면은 또 이렇게 남자 주인공 네.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 살짝 미소를 띄워주고 계십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아도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굳이 뭐, 문화생활을 하나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작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도 그렇다고 분위기가 침잠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막 심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재즈의 원상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주 흥겨운 재즈 선율이 또 막 전환마다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관객분들이 또 보신 분들이 음악도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이번에는 아주 연극적인 정말 연극적인 작품 하나 어디 하는데 없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하고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제 그럴 생각에. 것도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신선하고, 네. 좀 고답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지만, 고전이 갖고 있는 토대를 가지고 좀 굉장히 좀 신선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인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기도 해요. 그대로 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라든가 뭐 이렇게 예. 이 그대로 하면 3시간 반이거든요. 저희는 3시간 반은 아닙니다. 네. 예. 네, 2시간 조금 2시간 넘던. 15분입니다. 예. 공연 시간 때문에 처음에 예매할까 하다가 네.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공연 시간 때문에. 예, 공연 시간 길면은 네, 좀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 예. 맞아. 공연 시간은 또 어떻게 되죠?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평일은 네. 7시 반 시작이고요. 네, 주말은 3시 한 번 있고요. 화요일 날은 공연이 없고 월요일은 공연이 있습니다. 예. 네. 다르네요? 예, 다른 공연들은 보통 월요일에 쉬는데 네. 예, 이 공연은 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예. 연극입니다. 우리 김일성 쌤 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로서나 아니면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욕망. 예. 욕망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 어려운 지금, 질문입니다. 지금 이승원 배우님이 몸으로 뭔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 하루 쭉 뭔가 이상하고 싶어 뻗어졌습니다. 하시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러면 안 되는 나이인데 예. 며칠 전에 공연 끝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제 핸드폰에 있는 메모 할 수 예. 있는 메모장. 메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적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전어를 꺼놔서 읽을 수는 없는데 난 어릴 때 꿈이 참 여러 번 있었다. 예. 기장이 되고 싶었고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고 외과 의사도 되고 싶었고 문화부 예. 장관도 되고 싶었고 되고 싶은 게 많았다. 예. 근데 어느덧 나이를 들면서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더라. 예. 지금 이 시간 난 내 꿈을 이루었다. 행복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우라는 삶이 네. 여러 맞아, 삶을 맞아. 다 살 수 마도로스도 될수 있으니까. 있고. 그러면서 의외로 행복이란 건 참 단순하구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만족하지 못해서일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예. 뭐 끄적거린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욕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없네요. 결핍된 게 없어져서 채우고 계시니까. 우리 김소희 배우님께서는. 네. 뭐 이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늘 깨어있는 거. 네. 뭐, 머물지 않고, 그게 삶이든,
연기든 이제 그래서 가끔 뭔가 빈 극장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빈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해요. 끝나고 혼자 커다란 등치의 극장 명동에도 갔다가 왔었는데 극장 가면 극장에 이제 극장에 신들이 있거든요. 극장에 주거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한테 이제 말을 걸기도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오는데 그때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극장에 올라가가지고 다 이제 공연도 다 끝나고 이제 작업등만 켜져 있는 극장에서 보고 내가 언제까지나 고여있지 않고 늘 깨어있는 배우로 있을 수 있도록 날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저를 계속 뭔가 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욕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굉장히 멋있는 욕망인 것 같아요. 전 욕망하면은 막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쵸? 얘기하세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욕망이죠. 맞아. 저런 물건을 갖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는데, 역시 예술가들은 다르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돈도 물건도 좋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공동체 생활도 하시고 생활이 연극이고 연극이 생활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웃으셨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네요. 활짝 웃어주시네요. 여담인데 어제 연습 끝나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고기 먹으러 나갔다가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더라? 14만 원짜리 구찌 지우개가 있대요. 지우개가요? 네. 초등학생이 그걸 쓰는 사람이 있대요. 와, 그러면서 와, 돈 많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고 싶냐? 그럼 연극하지 마. 바램이야 많죠. 술자리로 변모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물을 이렇게 한 잔 마셔. 이거 술자리로. 오늘 두 분 그리고 김일성 쌤 함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 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타로 와 있긴 하지만 예술적 조예가 깊지 않다 보니까 괜히 정말 수준이 낮은 질문만 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요. 너무 방청객 모드로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앉아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네요. 혹시 두 분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점 없으세요? 아쉬워서 말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요. 그런 모드로 계셔주셔가지고, 훨씬 긴장 안 하고 저희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 모드. 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꼭 이 말씀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솔직한 이러면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기약하지 말죠. 어머. 당장은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나더 타임 진행하면서 저도 금요일이니까 한 주 진행한 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나더 타임 진행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또 김일성 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 데에서 좀 조예가 깊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앞으로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하지 않으니까. 아, 괜히 예. 부담 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연극이면은 또 다른 부분들 잘 아시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잘 알려주시면은, 저도 공부가 되겠죠? 저 아는, 저도 잘 떠오르지 않네요. 예. 네, 오늘 김효진 PD 대신, 예. 여기가 좀 남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 표현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창걸쌤이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도 듣고 하면서, 역시 이 세상은 남녀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라는, 효진 PD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예, 아무튼, 굉장히 방송 분위기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네네. 예, 희주 아나운서님의 네. 욕망은 뭐예요? 제 욕망. 예. 욕망. 전 지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쉰다기보다는 잠을 예. 좀 자고 싶어요. 이게 좀 욕망이 될 수 있나요? 갑자기 햄릿의 대사였나 뭐 어떤 대사가 언뜻 떠오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겠고요. 네. 대충 예.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긴 잠을 잘 텐데라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한 4시간 자는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잘 건데 지금 뭐 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잠자는 게 좋더라고요. 많이 자도 자는 게 좋고. 좋죠. 예. 수면욕이 있으시네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수면욕.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김일송 쌤은? 저요? 제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네. 물어봐주길 바랬구나. 제가 옛날부터 이승환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승환 씨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싶었는데 40대가 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20대는 되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고 30대는 죄송합니다. 이거 울리는 거 제 건데요. 네. 30대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40대를 목전에 두고 나니까 저도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50대는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욕망은 이승환 씨와 똑같은 정의로운 사람. 김일수 쌤 뭐예요? 전 잠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할 걸 그랬나 봐요. 김일승 쌤의 욕망은 정의로운 걸로. 예. 네. 이렇게 알고 우리 정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김일승 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너더 타임 진행했던 한 주간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